네, 김정은 조는 것 못 참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앞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사에서 박수를 좀 대충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있는 모습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난 2014년 12월에 장성태가 처형됐을 때 북한 인민들 사이 이런 말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박수를 건성건성 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양봉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뒤에 가서 딴짓하는 거 아니냐, 딴 생각 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처형을 했는데 그 양봉음이라는 말이 유일영도 책에 10대 원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네. 한자 표현인데 네. 그때 그걸 빗대서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박수 건성건성 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공포 정치가 극대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인사들이 숙청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졸아서 숙청당한도 있는데 과연 표면적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내가 있을 텐데 이광현 앵커가 주요 인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숙청당했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자, 먼저 지난 2012년 7월에 숙청된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의 경우는 자신에게 다른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또 2013년 12월에 처형됐던 고모부 장성택은 박수를 앞서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셨죠. 건성건성 치거나 심지어 짝다리를 짚는 것이 처벌 이유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처형된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경우는 김정일 애도 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또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는 과학기술 전당 건설에 대해서 전기 부족으로 공사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가 지난 2월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자 수. 자, 처형자 수를 살펴보면요. 집권 초기죠. 2012년에 3명을 처형을 했고 이후 2013년에 30명, 2014년에 작년에 31명, 그리고 올해 15명, 16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집권 초기 4년간 10여 명을 처형한 것과 비교하면 7개, 많게는 8배나 많은 숫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봉음이, 동상이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무시하면 처형한다는 거거든요.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억지스럽죠. 과거 우리가 루마니아의 과거 정권이던 차우스스쿠도 저런 식으로 해다 결국은 그 정권이 무너지고 했는데 어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북한 내부의 권력 변동이나 북한 내부의 그 변동 사항을 보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는 관심사기보다도 저런 안보 상황이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여파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렇게 늘 관심을 갖는 이유거든요. 근데 저렇게 측근 가릴 것 없이 충성파도 있고 또 김정은 체제 옹립에 기여를 한 간부들도 있는데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렇게 숙청을 이어간다면 군부들이 물론 공포 정치가 통하기는 하겠지만은 잘 따를 수 있을지 그런 불만이 어느 순간 폭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이 미뤄야 되는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군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러 가지 김정일 체제 때도 이제 군부의 어떤 모반 사건이 있어서 95년도 한경부터 청지는 육군당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군 편제해서 없애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강조해서 군을 우대하는 정치를 쭉 해왔는데 이번엔 좀 들쑥날쑥하죠. 이른바 우리가 견장 정치라 해서 하루아침에 강등시켰다가 표출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불만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표출이 되겠죠. 네. 자, 이거는 지난해 모습을 얼마 전에 공개된 모습인데 이제 이번에 현영 처리에 공개 처형됐던 그 군관 훈련 연습장 아니겠습니까? 강건 공관학교 주변 어디라고. 그래서 이제는 화면 위쪽 노란 쪽 타겟이라고 했는 게 이제 처형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는 고사포의 모습인데 같은 장소에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고사포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이고 이번에 현영철이 처형을 당한 곳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식으로 처형됐던 장면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공개는 5월 이달에 됐지만 지난해 사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록 영화 같은 데서는 또 현영철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이 점을 주목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인 김정일 체제 때도 모반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1992년 모스크바 푸른제 공관학교 출신 안정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네. 군의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도 모반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때 처형을 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사실 기록 영화에는 그냥 계속 등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현영철 같은 거도 처형 사실은 우리는 알겠지만은 북한 인민들이나 북한 일반 하전사들은 모를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북한 조선중앙TV만 보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 사회상을 보면 북한 내부에도 TV 방송국이 4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는 대외용 기록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북한 인민들한테 우리가 다른 방송국들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좀 네.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국정원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은 숙청을 하면 그 당사자가 기록령에 나오는 장면을 모두 삭제를 하고 다시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 현영철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숙청을 당했을 수는 있겠지만 처형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김주환 기자 말씀을 하신 대로 숙청을 당하더라도 삭제하지 않은 채 방송된 내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힘들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김정은이 집권한 지 4년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정은이 초반에 어린 나이에 권부를 잘 장악을 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자, 이번 이 사건을 본다면 여전히 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숙청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고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이른바 군부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버지인 김정일은 성군 정치하면서 군에 대해 어떤 이권 사업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현영철 숙청의 여러 배경 중에 하나를 군에 있는 그 이권을 내각으로 옮기려던 과정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좀 과거에는 그냥 군부한테 이렇게 말로 선언적으로 했는데 군의 제일 그 사실상 2인자죠. 네. 2인자를 군부의 2인자를 저런 식으로 처형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네.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걸 좀 극대화시켰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집권 2년 차 때 30명, 3년 차 때 31명, 4년 차인 지금 벌써 5월인데 16명이나 수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을 100%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분석이었습니다.